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경제신문 박민호 부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사 시작에 앞서서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경제신문의 이제 강창수 대표이사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셨는데요. 저기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임정은 의원님. 반갑습니다. 홍충효 제주도 농업정책과장님 모셨습니다. 안경화 제주연구원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고성만 조합공동법인 사회법인 대표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창덕 농민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주연구원의 안경화입니다. 저는 제주연구원에서 농업정책 연구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코로나19 이후 제주 농업의 대응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아직 코로나19 와중입니다. 와중. 이 와중에 제주 농업의 대응 방향에 대한 건데 사실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제가 올해 상반기에 푸드플랜 연구를 했었습니다. 도내 먹거리 순환체계 연구를 한 내용들이 대부분 많이 좀 들어가 있고 제가 이제 사실 더 추가하고 싶었던 부분은 제주 농업이 대응해야 되는 방향이 이 코로나19 와중 또는 그 이후에도 이제 지속될 사회적 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농촌에 어떻게 보면 지금 관광 산업으로 돼 있는데 그런 이제 관광 산업이 농촌 관광과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안 들어가 있고 제가 이제 넣은 부분은 유통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제 농업을 폭넓게 접근하는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 양해 말씀드리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코로나19 확산과 주요 영향이 어떠한지 그리고 농산물 소비와 유통 변화 전망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 방향입니다. 대응 방향은 주로 이제 먹거리 순환 체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잘 살펴보면 이게 바이러스성 질병이고 감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침이나 이런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침 방울과 접촉을 통해서 전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얼마 전에 이제 백신이 성공돼서 계속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을 수 있게끔 되는 시대가 올 텐데 지금까지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치료제도 부족하고 백신도 이제 없는 상태라서 어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밖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건가? 저희는 올해 초 2월까지만 해도 곧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2차, 1차, 2차, 이제 3차 파고를 저희가 이제 맞고 있었죠. 그 당시에 전문가들 중에는 여러 가지 경론이 있었습니다만 5차까지는 와야 바이러스가 끝난다 이런 얘기를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전문가들 의견은 내년 말이나 돼야지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어쨌건 사회적 거리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로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백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사회적 거리 유지밖에는 이 감염을 방지하는 방향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최신 자료는 아니다만 오늘 610여 명이 이제 감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3차 파고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지 아무튼 연말까지는 계속 이제 감염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미국이나 인도, 브라질의 확진자 수도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 감염병과 관련한 확진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성장률을 이게 6월 기준인데요. 2020년 세계는 얼마나 저성장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마이너스 5.2% 저성장할 예정이고 선진국은 더 이제 심하게 마이너스 7.0% 저성장할 것이며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이보다 좀 작긴 하지만 2.5% 중국도 1%대 성장을 당시에 이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 21년은 어떻게 될 거냐? 마이너스 성장인데 지금 주가는 엄청 이제 높고 하반기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나 곡물 가격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실물 경기는 내년에 올해의 이 저성장에 대한 그 반등으로 유례 없는 고성장이죠. 지금까지 2-3% 정도 선정하던 세계가 내년에는 4.2% 그리고 홍충효 그 과장님이 이제 최근 업데이트된 걸 가져오셨는데 그건 5점대 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실물 경기가 어느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와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원유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그런 요인들이 이제 농업 부분들을 이제 압박을 하겠죠. 이랬을 때 이제 IMF가 국가별 GDP를 측정했는데 한국은 4.1% 저성장이고 2020년에는 5.1% 고성장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도 올해 10%대 그 저성장이지만 내년에는 고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정도의 수준인데 내년에 과연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치료제가 과연 백신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도 이제 올해 마이너스 계속 성장을 했었고요. 제주도도 7월까지 계속 이제 그 관광객 수가 감소를 하다가 7월에 들어서 여름 때 이제 그 20% 그러니까 80%까지 회복을 했다가 다시 이제 그 코로나 그 3차 파고가 일어난 11월 중순부터는 다시 이제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좀 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의 관광객은 비교적 한 7-80%대 평년의 7-80%대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안전 문제이겠죠. 안전 문제가 7-80%를 유지하되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은 어떤가라고 했을 때 농산물은 이제 비교적 상반기 하반기에는 상반기까지는 별 영향이 없었던 걸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농산물 출하액이 감소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감소했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의 무 가격이나 감귤 가격의 하락은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가? 이건 이제 좀 사실은 코로나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코로나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이제 저성장 기조에서 공급 과잉의 영향이 더 크다. 코로나의 영향보다는 이렇게 좀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 지표도 그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농림어업 분야는 오히려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해서 농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제 위기 시기에 오히려 이제 좀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때 오히려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취업자 수가 유지돼서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는 수입량이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과일, 채소류도 4월까지 굉장히 이제 감소를 했었고, 당근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굉장히 평년 대비 이제 감소하는 추세를 졌습니다. 제가 2월 달에 한번 그 당근 가격을 비교해 본 적이 있었는데 수입 당근 가격이나 산지 가격 당근이나 거의 비슷한 적이 있었어요. 수입 당근 가격이 확 올라가지고. 그래서 수입량은 오히려 올 상반기에 감소했던 그런 추세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부류별 동향 같은 경우도 가공식품 수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월별 수출 동향도 이제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선물 가격 추이는 보시다시피 그 상반기에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최근에 곡물 가격은 좀 상승하는 추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곡물 가격이 이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식량에 대한 위기의 그런 어떤 전망이 이제 공급액은 전체적으로 늘어났었거든요. 세계 곡물의 공급량은 전체적으로 늘어났었기 때문에 일부 선진국은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제 수출 금지 국가가 그 17개 정도 이제 나타났었고 잘 아시겠지만 2008년에
그 에그플레이션이 심화됐을 때는 27개 국가가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식량의 공급의 위기는 이제 국가별로 조금 차이, 자급률의 차이 정도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거는 품목마다 좀 다른데 과일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량 감소로 상승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을 나타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제주도 감귤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다른 과일을 제외하고 그리고 다른 그 우제류나 공급 그 육가공과 같은 경우는 또 수요 증가로 인해서 감소할 전망이다 이렇게 좀 내놨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생산액 대비 베이스라인을 좀 감소했을 때는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감소 효과가 있을 거다. 이거는 가구 소비는 유지되는 반면에 이제 음식점 재료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가구 소비의 지출의 감소, 그러니까 소득 감소로 인한 그 가구 소비의 감소와 또 하나의 요인은 이제 음식점에서의 매출의 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로 아주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어떤 그 농식품 분야에 접근을 해야 되는가라고 저희가 좀 종합을 해보면은 인간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해서 세 끼 먹을 걸 두 끼 먹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두 끼 드신 분 있으십니까? 코로나로? 그렇지, 그러니까 총 소비량은 줄어들지 않는 거죠. 저희가 인간이 먹는 우리 5천만 인구가 먹는 총 소비량 자체는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아에 허덕이지 않는 한,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이 일어나지 않는 한 총 열량의 소비는 동일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집에서 밥을 먹느냐, 아니면은 음식점에서 이제 그 회식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 쇼핑을 할 때 하나로마트에서 가서 살 거냐, 아니면 쿠팡에서 장을 보느냐, 이런 이제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것 뿐이지 전체적인 5천만 국민이 먹는 소비량은 이제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걸 이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1인당 식품 소비량은 변하지 않는데 그러면 뭐가 변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식을 하던 것을 가정식으로 바꾸고 식품 구매를 매장에서 하던 것을 온라인 구매로 이제 바꾸기 시작한 거죠. 대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빠르게 대응을 해왔고 기존에 이제 인프라를 구축한 곳은 지금 뭐 이제 대박을 치고 있죠. 혹시 쿠팡에서 이제 농산물이나 그걸 소비자를 구매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여기 다 역시 농업경제의 그 농업 그 판매에 총책임을 담당하신 분이라 시장 조사를 위해서 아마 구매해 보셨을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매를 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 생활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농업을 하려면 장을 자주 가시는 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더라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도. 근데 그러신 분들이 지금 그 동향들을 지금 들어보면은 쿠팡이 물류기지가 만들어졌잖아요. 예전에 이제 도선료라고 해서 우리가 5,000원씩 더 냈었는데 이 쿠팡 배송이 되면서 도선료가 없어졌어요. 로켓 배송으로 월 2,900원이면은 무료로 배달이 됩니다. 예전에는 3일, 4일 걸렸는데 지금은 이틀 만에 온다고 찍혀있지만 다음날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류기지를 갖추고 있는 쿠팡이나 아니면 이제 스마일 배송, 이베이죠. 스마일 배송 제주도에 물류기지를 구축한 그런 온라인 마켓은 현재 지금 제주도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구매처나 구매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음식점의 원산지가 굳이 이제 그 중국산을 쓰더라도 그 집이 맛있으면 갔는데 이제 자기가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산인지 또는 친환경인지 재료를 좀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온라인 거래량이 이제 많이 증가를 해가지고 총 매출액이 산업자원부에서 매출 동향 조사를 내놓는데 그 2019년 5월에는 그 온라인 유통이 41.2%였는데 2020년 1년 후에는 45.9%를 이제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온라인 유통이 점유하는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물류 택배 물동량인데 택배 물동량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의 거래도 농수산물도 역시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를 이제 하고 있고 농수축산물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동기를 해보면 그 코로나 1차 파고가 있었던 2월, 3월에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늘어난 거를 볼 수 있고 그 파고가 점점 줄어들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파고가 높아질수록 온라인 쇼핑이 더더욱더 이제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전후 비교를 한 건데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를 그 바로 분석한 업체가 있어서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고 작년 대비 배달 같은 경우 82% 이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핑앱도 역시 이제 1번이 쿠팡이고 2번이 이제 당근마켓 등 이렇게 쇼핑 앱들의 그 결제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작년 대비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 사용하십니까? 유튜브? 예, 유튜브. 저 도움의 유튜브 자주 보고 있는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도움의 유튜브 누가 편집했는지. 예,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 대세라서 유튜브 쇼핑도 굉장히 이제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다 이제 온라인 마켓에 자기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이제 방송 시간을 바로 이제 얼마나 그 시장을 지금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근데 방송 보는 사람은 많은데 매출액은 많이 늘고 있지 않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규모에 따라서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리하는 방법을 많이 잊어버렸거든요. 이제 엄마가 조리해주는 음식이 아니고 이제 사다 먹는 음식 1, 2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이제 조리해 먹는 음식이 아니고 바로 이제 그 데워만 먹는 또는 끓여만 먹는 아니면 포장만 뜯어서 먹는 이런 HMR 구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 대신에 HMR 구매를 이제 대신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향은 지금까지도 계속됐지만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 와중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HMR 왜 구매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시간 절약을 위해서 또는 맛이 없어서 그리고 직접 조리보다 저렴해서 균형 잡힌 영양 때문에 다이어트식으로 이제 많이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신선식품과 관련해서도 마켓 관리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는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될까?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고 HMR 구매가 증가하고 국산 친환경 구매가 증가한 이런 이제 비대면 거래 사회에 제주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제주도 소비자들은 식생활 편의성을 계속해서 추구는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거리두기 상태에서도. 그리고 이제 가성비라든지 가심비, 모바일 쇼핑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기업들이 물류를 기반으로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과 물류 기반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 있어서 우리는 농업인들은 농산물을 어디에 팔아야 됩니까, 그러면? 쿠팡에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도매시장 갔다가 쿠팡이 가져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물류 유통 기반을 가지고 소비자한테 직접 팔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주산임을 농산물 앞에 붙이자. 이제 무에 붙이지 말고 무로 만들어진 상품에 붙이자. 그리고 무로 만들어진 상품에 무가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다는 거를 소비자들한테 각인시키자. 제주도에 굴만 있는 게 아니고 무도 있고 양배추도 있고 당근도 있고 다 있어서 이걸 종합해서 만든 HMR 상품이 이거다라는 걸 소비자들한테 직접 이제 알려주자. 이게 이제 제주 농업의 이제 유통 기반이 아닐까. 지금 제가 이제 제주도가 유명해지기 전에는 제주산인지 모르고 당근을 샀는데 제주도가 유명해지니까 이제 재래시장에서도 제주산이라고 이렇게 팻말을 붙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래시장에서도 왜냐면 그럼 잘 팔리니까. 재래시장에서도 제주도가 유명하지 않을 때는 그 제주산을 붙여도 똑같이 당근 필요한 사람만 샀어요. 근데 제주도가 유명해지니까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상인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유명해져도 똑같이 가락시장 갔다가 가락시장에서 이제 그것을 가공해서 파는 사람들 또는 사서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농산물을 조달 기반, 가공 기반, 안전성 신뢰 기반을 구축해야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짱 만들면 될까? 여기다 인프라 막 투자해가지고 자본 막 투자해가지고 여기다 납품하시오 농가들한테. 아니면 또 이거 사시오 이렇게 하면 될까? 아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 어려운데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까? 우선 제주도는 이제 작부가 대부분 감귤하고 마늘하고 뭐 월동무 이런 데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품목들은 그냥 기타 품목으로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집중도가 이제 굉장히 높죠. 그리고 대부분은 산지 수집장 42.1%가 그냥 포정 거래로 이제 넘깁니다. 전국은 7.9%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포정 거래로 그냥 이제 넘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내에서도 도외에서 들어오는 농산물로 뭐 가공하고 유통하고 소매상에서 이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제주도 채소 과실도 시기 많이 든다. 90% 이상 도외로 이제 나가고 있고 10%만 이제 자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그럼 소비 시장이 그렇게 작은가? 제가 이제 쭉 따져보면은 한 1조 7천억 원 정도는 먹거리 시장이라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곡류, 가공식품, 음료까지 다 합쳐서 1조 7천억 원이 되는 이제 시장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채소류 같은 경우는 한 54% 정도 이제 자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도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량 기준은 71%지만 금액 기준은 54%예요. 그 얘기 뭘까요? 싼 거 팔고 비싼 거 사온다는 거죠. 우리가 싼 거 팔고 비싼 거 사온다는 얘기인데 비싼 걸 뭘 사오냐? 주로 이제 과채류. 수박이나 참외, 토마토, 호박, 딸기, 배추 이런 것들은 도외에서 이제 다들 이제 그 수입해서 먹고 있다. 좀 재밌는 얘기를 김치 업체 통해서 좀 들었는데 김치 업체가 제주도 배추가 어떠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주도 배추요? 당연히 소비자들은 안 사죠. 근데 김치 업체 입장에서는 육지거나 별다를 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별다를 바 없냐? 이 맛이 중요한데 그랬더니 요즘 기술이 너무 좋아갖고 종자도 너무 좋고 제주산이나 육지산이나 별 다를 바 없이 배추가 좋다. 그럼 제주 배추 쓰는데 문제가 없냐? 라고 물어보니까 제주 배추 쓰는데 겨울까지는 괜찮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름이 돼서 여름 배추는 무조건 강원도에서 와야 된다. 모두 마찬가지로 강원도에서 이제 와야 된다. 왜 와야 되냐? 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비축할 그 자금이나 돈이 부족하니까 우선은 필요한 만큼 사뒀다가 가격이 이제 떨어질지 비쌀지 모르니까 제주산을 확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산 배추가 맛있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말이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배추 업체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는 맛있대요. 무는 제주산이 이제 최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급식을 통해서 제가 이제 좀 알아봤는데 급식도 새청무가 9월, 10월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도외에서 이제 들어오고 있고 양파도 제주산으로 100% 자급이 이제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자급이 안 됨으로써 유통비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는 유통비로 나가고 또 들어오는 것도 유통비를 이제 내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주도에서 아까 제주산임을 증명하자, 이제 붙이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중요한 건 이제 품목의 다양성이겠죠. 우리가 먹을 때 당근 하나만 먹지 않고 무 하나만 먹지 않고 품목의 다양성이기 때문에 작부 체계를 우선 우리 100만이죠. 관광객까지 100만 인구가 먹을 수 있게끔 재편하자. 그리고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검사 이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검사와 그리고 재배 방식을 좀 개편하자. 그리고 가공식품 그리고 HMR 생산 기반을 확대하자. 그리고 유통 물류비 비용들을 절감해내자. 통합 물류를 함으로써.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먹거리 플랫폼을 제안했었고 그 중에 이제 그 사업이 HMR 사업인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진열하고 남은 그런 매장에서 진열하고 남은 이런 것들이 그냥 버려지지 말고 HMR로 가공돼서 이제 판매될 수 있고 제주도에 유명 음식점들이 있는데 이런 데들이 이제 가공해서 HMR로 팔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제안한 바 있고 그리고 가공센터 우리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조원하고 판매원인데 제조원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원에서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원은. 근데 이제 판매원은 이제 만들기 어렵죠. 왜냐하면 법인이 있어야 되는데 법인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법인을 내려면은 또 시설 투자도 새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완주 그 가공센터 가보니까 아예 이제 원스톱으로 갈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농가들이 원물만 가져오면 바로 이제 교육받아가지고 건조식품 그다음에 또는 습식 반찬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바로 직매장에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좀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되면은 이게 가공하기 어렵겠다. 그리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보조금 줘도 그냥 장비만 남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개인적인 독립 공장이나 아니면 이제 교육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소형형 공장을 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식품 가공 그 집합형 공장이 필요하겠다. 이게 이제 지식센터라는 이름으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왜 여기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비하고 생산은 이미 너무 거리가 멀어요. 이미 생산과 소비는 너무 거리가 멀고 우리가 먹고 있는 거는 농산물이 아니고 이제 음식인 거죠. 음식, 가공식품 또는 외식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럼 이걸 가깝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도내에서 먼저 가공하고 생산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먼저 먹여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아 박사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도 안에서 들으면서 참으로 공감 가는 것이 많고 또 향후 우리 제주농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경제신문에서 우리 제주가 사실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인데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되고 또 지금 우리 제주의 농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가야 될 길은 어떤 곳인가 목표는 어디인가 하는 것들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해 주시는데 특히 제주경제신문에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도민한 사람으로서 오늘 또 이 발제자를 비롯해서 또 네 분의 토론자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제주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어떨 때는 가까이에서 어떤 때는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제주의 농업을 종합적으로 좀 분석하고 그래서 제주농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제주농업이 뭐 구조적인 면이라든가 또 뭐 말씀하셨는데 뭐 유통의 부분이라든가 또 농업 생산 방식이라든가 하는 각각의 분야에서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을 통해서 지금 개혁하고 변화하지 않는다면은 제주의 농업의 미래가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정말로 희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라고 대답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쩌면은 코로나19가 우리 제주농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쩌면은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는 참으로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작물의 생산 품목 문제라든가 또 현재 농업의 방식 문제라든가 또 유통의 문제라든가 하는 다각도에서 오늘 좋은 말씀들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임정현 우리 의회 의원님께서 오셨는데 저희들도 오늘 잘 들어서 또 의정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반영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정말 고생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제주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 유인한 책자에 자료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공동사업법인은 2006년도에 설립이 되어 있고 도내 19개 농협이 출자를 해서 이렇게 조금 현재 그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 설립 목표는 어쨌든 그 우리 그 수입 개방에 따른 과수산 육성에 관련해서 이제 감귤 지원을 위해서 FT기금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설립됐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저희가 2011년부터 농산물 유통을 또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는 가장 저희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은 농산물 유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추가적으로 이런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기타 정부의 부수적인 그런 사업들을 같이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농산물 유통 실적을 봤을 때 원래 한 2,200억 정도 목표는 하고 있는데 한 1,760억 정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한 2,000억 정도 좀 저희가 달성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주인 경우에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감귤 출하도 시작되고 11월 좀 중간 되면 이제 월동채소까지 이렇게 출하가 되는 시기 겹치다 보니까 어쨌든 현재 지금부터 이제 내년 3, 4월까지가 본격적인 그런 출하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쨌든 뭐 저희 실적이 코로나 때문에 좀 당초에는 굉장히 좀 걱정됐습니다만은 원래 망감류라든가 하수감류까지는 굉장히 가격이 좋아서 좀 전년 대비 한 12%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여기 모이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 노지감귤, 국조생감귤이 시작되면서 감귤 가격이 좀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지금 월동채소까지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최대한 그 제주농산물 판매를 통해서 농가소득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제가 뭐 거래처별로 보면은 우리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 개통에 전국 단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한 20% 해서 360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고 우리 공판장, 우리 농협 개통 공판장도 있고 법인 공판장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한 34%에서 615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뭐 롯데 이런 빅3하고 중소 슈퍼들이 또 있습니다. 서울유통이라든가 뭐 롯데 슈퍼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한 33%에서 536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쪽에 보면 이제 그 홈쇼핑 쪽으로 한 96억 그리고 온라인에서 135억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출하 거래처는 다양한 거래처를 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또 제가 이제 당초 주문 받기로는 어쨌든 전자상거래 온라인 쪽 중심으로 이렇게 좀 자료 설명을 요구받아서 이거 관련해서 저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합공동사업법인은 2016년부터 이런 전자상거래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그 신선식품 유통 환경을 보면은 뭐 코로나19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해서 온라인 구매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도 직방 문화라든가 밀키트 판매량 급증 등 또 변화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그 코로나19 상황 이전부터도 1인 가족으로의 시대 변화라든가 또 마트 위주에서 온라인으로 판매 차량이 많이 이동을 하면서 어쨌든 소량 납품 품종 상품을 골라 담을 수 있도록 1인 가구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우리 아까도 우리 안경아 뭐 이렇게 박사님께서 설명했습니다만 쿠팡이라든가 또 마켓컬리, 뭐 이마트몰, 네이버 쇼핑, 홈플러스 등에서 이렇게 좀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온라인 시장이 과거에는 그 최저가 이런 그 가격이 품질보다는 낮은 가격에 이런 농산물을 많이 요구를 해왔는데 원래 저희들이 그 물론
가격이 낮은 부분도 합니다만은 고당도 감귤이라든가 품질이 좋은 어쨌든 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저희가 해보니까 꾸준하게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온라인 시장도 앞으로 좀 고품질 이런 농산물 시장으로 이렇게 좀 변하지 않겠나 좀 봐지고요.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한 170억 정도 했는데 저희가 10월 말 기준에서 한 230억 정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96억 성장을 했고 프로테이지는 한 70% 이렇게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전자상거래 쪽으로 취급하는 품목을 말씀드리면은 감귤류인 경우에는 노지 감귤이라든가 또 하우스 감귤, 또 망감류 쪽 레드향, 천혜향, 황금향, 한라고 귤향 등을 하고 있고 우리가 초기에는 감귤류 중심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채소류까지도 전자상거래 이렇게 좀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 미니 단호박이라든가 초당 옥수수, 또 깐마늘, 또 양파, 최근에는 또 당근도 저희가 실용가 해봤는데 상당히 좀 호응이 좋아가지고 하루에 2,000개씩 이렇게 막 발주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고산 쪽에 고구마도 이렇게 소득작물로 파종이 되고 있는데 고구마도 저희가 온라인 쪽으로 해서 좀 판매를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홈쇼핑 같은 경우는 채널을 보면은 현재 저희가 출하하는 채널은 공영 홈쇼핑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가장 사이버포 점유 비율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공영 홈쇼핑이 중심이 되고 그 외로 홈앤쇼핑이라든가 NS 홈쇼핑, 또 GS 홈쇼핑, CJ 홈쇼핑, 그 SK 스토어 등이 되어 있고 온라인몰도 저희가 그 농협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11번가도 저희가 원래 한 8, 90억 정도 이렇게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이라든가 또 티몬, 지마켓, 위메프, 롯데온 등 해서 저희가 다양한 그 전자상거래 쪽 유통 채널을 좀 확보해서 앞으로 좀 시장들은 유통 환경이 변화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저희가 그 미니 단호박하고 초당 옥수수의 우수 추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동 채소가 끝나서 다시 월동 채소 파종하기 전까지 한 3월부터 7월까지가 휴작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전에는 보통 기장을 재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기장이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 수확 시기 보면 장마철도 겹치고 태풍도 이렇게 겹치면서 소득이 시원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저쪽 대전부터 함경, 한림 이쪽 조천까지도 이제 그 미니 단호박이 재배가 되고 있고 또 초당 옥수수인 경우에는 저쪽 대전부터 하기까지 이렇게 좀 재배가 좀 많이 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법인이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해서 많은 물량을 저희가 판매를 좀 하고 있는데 작년에 미니 단호박인 경우에 작년에 그 746톤에 한 22억 정도 판매가 되는데 올해 899톤, 900여 톤에 한 33억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됐고 초당 옥수수인 경우에는 제가 농협에서 작년부터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물론 재배 면적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그 일부 그 산지 수입상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산지 수입상들한테 농가들이 휘둘리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부터 취급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 한 1억 5,700억 정도 많지 않은 취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취급해가지고 한 12억 정도 이렇게 취급을 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나름 판매해주는 그런 데서도 소득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초당 옥수수인 경우에는 개당 1,000원 정도 이렇게 1,200원 정도 농협으로 정산을 해주는데 그 이전에는 600원, 700원 이렇게 농가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다니면서 그 농가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는 게 어쨌든 당신이 팔아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상인들한테 휘둘리지 않게끔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니 단호박이나 초당 옥수수인 경우는 특히나 전자상거래로 많이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판매한 물량 중에서 미니 단호박인 경우는 한 43%가 전자상거래로 나갔고 초당 옥수수인 경우는 83%까지 이렇게 해서 일반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전자상거래 쪽에 적합한 그런 품목이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요
단호박이나 토당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좀 재배가 되지 않겠느냐 좀 가지고 미니 단호박 같은 경우는 성산, 김영 이런 구장까지도 재배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원래 해보니까 8월 말까지 이렇게 판매 계획을 짜서 마케팅을 했는데 8월 10일, 15일 되니까 거의 뭐 소진돼가지고 물량이 없어서 판매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게 뭐 일반 그 오프라인 매장을 포함해서 특히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시장이 전자상거래 온라인 시장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우리 인력 전담팀도 꾸리고 어쨌든 영향을 좀 더 이쪽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가한테 조금이라도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초당옥수수하고 단호박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은 이제 뭐 당연히 오히려 온라인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상추라든가 배추라든가 하는 것은 그 농작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화를 시켜서 이끌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끌어야 될 곳은 행정당국이고 또 그다음 우리 농협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이 유통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 농업이 유통 분야에도 이제 새로운 관심을 갖고 가야만 미래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작물과 작물을 파종하고 생산하는 그 기간의 사이사이에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임재훈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사태가 좀 장기화가 되면서 여러 이제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제 어려움들도 저희들 이제 위원회에 들려오고 있고 또 이제 이런 어떤 토론회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아까 우리 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강성균 의원님과 같이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코로나 이후 제주농업의 대응 방향에 대하여 우리 안경화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대단히 저도 이제 공감이 이제 가는 부분이고 저희들 이제 제주농업이 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이제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제 부분에서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제주농업 대책 방안으로 제시된 우리 먹거리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는 어쨌든 신선하고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 건강과 물류비 절감이라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좀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이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이제 농축산업의 피해가 좀 이제 없다라는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히 농축산물의 가격 피해의 척도로 봐서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즉 인건비 및 생산비 증가 등 이제 다양한 영향으로 인해서 농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주 지역 농업 인력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 제주 지역 농업이 지금 처한 현실 중에 하나죠. 이제 고령화에 따른 이제 농업 인력 문제가 좀 심화되고 있는데, 첫째 우리 봄철에 이제 5, 6월 달 되면 이제 마늘 양파, 그리고 겨울철 11월 달부터 1, 2월까지 정도 되겠죠.
이제 감귤, 이제 월동채소 등을 이제 수확하면서 농작업 이제 성수기 때 노동수급 그 불균형이 좀 가중이 좀 됨으로써 해서 이제 비용 상승 및 이제 농가 고통이 좀 심화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 농업 경영비의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주 밭농업이 이제 낮은 이제 기계화율이 보급되어 있는데 어떤 인력의 대체 효과를 이제 얻으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도 좀 대책이 좀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 제주 밭농업 기계화율 같은 경우에는 약 52% 정도 이제 보급이 된 걸로 이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고요. 욕지부 이제 논농사인 경우에는 지금 99%에서 약 100% 정도 거의 이제 기계화가 이제 보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인력의 고령화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들도 한번 이제 저희들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서 농업 인력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이제 농업 경영비 이제 상승 문제 또한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농업 이제 분야 피해라고 좀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비 부분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국 평균의 제주도가 이제 3,674만 2천 원, 전국 평균이 2,417만 5천 원으로 약 한 30%가 이제 그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서 조금 이제 우리 해결책으로 좀 제시하고 있는 이제 먹거리 프로젝트 축의 근간은 생산을 담당하는 농업인들이며 이들 농업인들이 이제 밥 품목을 이제 소량 생산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좀 선행돼야 되는 문제점들이 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그 PLS로 인해 이제 농약 사용 제한 등에 대한 어떤 재배 매뉴얼이 좀 아직 그 구체적으로 이제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감자, 마늘, 무를 이제 제주도에서 주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소규모 이제 재배에 따른 이제 그 품목 종자 구입이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 그리고 생산 품목에 대한 유통체계 구축이 어려움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일단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 이 농장에서 이러한 소규모 품목 생산 체제를 이제 확립하기 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이제 소비자들이 이 먹거리 플랫폼 홍보 및 이제 소비 촉진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이제 도민들이 이제 호응이 있어야 먹거리 플랫폼이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더불어서 이제 원물 중심에서 이제 가공을 통한 이제 부가가치 창출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가공식품 및 이제 우리 가정 간편식 HMR 생산 기반 관련해서 이제 공동 가공센터, 가정 간편식 공동 조리센터, 그리고 식품 가공 지식 산업센터를 이제 설치해서 이제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동의는 하지만 이게 단 한 번에 이제 추진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좀 걱정을 좀 해볼 수 있고요. 이 방가공 상태 등의 이제 제주 지역에서 당장 이제 도입 가능한 방안에 대한 이제 검토와 함께 농업인들이 직접 이제 가공에 뛰어드는 것은 어쩌면 이제 가내수목공업 정도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위탁 생산이나 공동 생산을 그래서 어쨌든 위탁 생산이나 공동 생산에 대한 적극적으로 이제 방안을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 따라서 소비 시장이 좀 위축이 되고 이제 인력 공급 문제 그리고 환경 변화가 기존 이제 제주 농업의 문제점들을 더욱 좀 부각시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지난 11월 15일
세계 15개국이 참여한 그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상 타결로 인해서 제반 여건이 더욱 좀 안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 농정에 어쨌든 이제 대박 추천하는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어떤 대안을 이제 마련이 필요하고 먹거리 플랫폼 완성을 통해서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농식품 선순환 구조의 수혜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의 전 분야에 걸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물류비에 관한 말씀도 해주셨고, 또 농업 인력에 관한 문제도 말씀해 주셨고, 또 농업 제주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농업 경영비의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생산 품종의 종자 문제, 또 특히 소비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가공은 농민 개인이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위탁하거나 공동사업 등으로 좀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특히 환경 변화 등에 따라서 제주 농업을 새롭게 재편에 대한 연구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사회를 하면서 말씀을 잠깐만 그 말씀과 관계해서 드리면은 지금 우리 제주도에 다른 데이터는 다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농업에 관한 데이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 관련 데이터를 구축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2021년도가 시작이 되면은 이 농업 데이터 구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언지를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농업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통계가 아니고 농민들의 심리까지도 데이터화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는가, 거기서부터 이제 소비자에게 닿는, 역시 소비자들이, 지금 소비자들은 뭐 기능성의 식품을 많이 원하는가, 아니면 자연 그대로를 원하는가, 뭐 이런 것들까지도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농업 데이터인데,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이 시간을 빌어서 참고를 좀 드리고, 그다음 하나는 앞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함께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는 이제 제주 농업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영세성이 있습니다. 3,000평, 2,000평 이상을 가지고 밭농사를 하시는 분이 프리테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귀농귀촌을 또 외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주도는 귀농귀촌을 외칠 것이 아니고, 또 그분들이 제주도에서 성공하신 분도 몇 안 됩니다. 그거보다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토를 어떻게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는 농토를 계속 까먹고 있는 개발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농민분들, 그분들이 농사를 짓지 못할 때 이분들의 농지를 어떻게 이걸 확보해서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앞으로 연구를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제주경제신문이 좀 관심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 저는 서귀포에서 가공귤 농사를 조그만하게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오늘 한참 바쁜데 사업철인데 우리 토론회 요청을 받고 나름 준비를 했지만은 다 이렇게 좀 많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안경아 연구원님의 발표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하고 이렇게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안경아 박사님께서 제주 코로나19 이후에 대응 방향으로 제주 먹거리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면서 작부체계 개편, 안전성 신뢰, 가공식품 및 생산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5개년에 걸쳐서 730억 원이 투자되는 그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제주 농업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는 품목 쏠림 현상, 과잉 생산의 문제, 그리고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가격 하락의 문제를 얼마만큼 해소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제주 농민들은 소품목 다양 소규모 품목을 생산을 하면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주 지역의 작부 체계 또는 품목의 특성상 사계절 그리고 연중 공급 시스템의 가능성의 문제도 고려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되게 이렇게 지금 센터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의 부분에서 운영비 등 이런 복합적인 문제도 좀 우리가 앞으로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주도 농산물이면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친환경 농산물이어만 되는 것인지 현재 제주도 내에서의 친환경 농산물의 비중은 1200농가의 한 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로만 되었을 경우에 공급의 문제도 고려돼야 되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주는 핵심은 농업에 대한 국가의 강화된 책임감과 책임 농정 그리고 농업이 가지는 공공성을 확대 강화하는 공공농업으로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농업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농업을 한번 둘러봅시다. 아까 감귤을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노지감귤 판매가 관당 1,000원, 2,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감협에서는 APC 센터에서는 농민들에게 입고 중단을 문자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이게 관당 1,000원, 2,000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해상 감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굉장히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코로나19 이후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친환경 감귤, 친환경 당근, 친환경 무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일반 시장으로 쏟아지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친환경 어렵게 지은 친환경 농산물을 계약 재배 형태로 이렇게 했으면은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느 단위도 지금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과잉 생산, 산지 폐기, 시장 격리, 가격 폭락, 재해 피해, 농가 부채 전국 1등이 어쩌면 제주 농업에 상징하는 이런 단어들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제값 받는 농업, 보람 찾는 농민, 사람 찾는 농촌, 농업 농촌 농민이죠. 그런데 제값 받는 농업이 실현되지 못하면서 보람 찾는 농민도 없고 사람 찾는 농촌도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 농업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 예산과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 데이터 구축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내 공공기관이든 어느 민간기관이든 간에
제주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전무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전에 제주도가 많은 돈을 들여서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도라는 용역을 실시하고 현재 4개 품목에서 2022년까지 4개 품목으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서 감귤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원래 취지인 가격 안정의 관리 기능이라든가 이러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제주형 가격 안정 관리 제도에 대한 조례 제정 그리고 그에 따른 관리 기구를 구성을 시급히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제주형 가격 안정 관리 제도에는 생산량 조절부터 농지 아이디 관리까지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업 데이터 구축 문제도 이 가격 안정 관리 기구에서 이 토지의 주인은 누구고 이 사람이 실제 농민인지 부재지주인지 그리고 이 개체 품목은 무엇이고 생산량은 어떻게 되는지까지의 전일적인 데이터들을 구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행정당국은 감귤은 자조금 연합회에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하면서 덩치가 크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경화 박사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경관부전 직불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적정 생산, 품목 쏠림 현상 방지, 제주관광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와 유사하게 생태보전 직불제를 원래 제주도가 자체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농가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물론 늦게 제도가 시행된 측면도 있는데 헥타르당 300만 원인가? 310만 원? 홍충희 국장이 과장입니다. 이러한 지원 단가가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1000평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생산부전 직불제에 참여할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부전 직불제가 되든 제주형 경관보전 직불제가 되든 중산간 그리고 부적지 농지를 휴경 또는 녹비작물, 경관작물로 작목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절실하다.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주행 비행기에서 하늘을 내려와서 노란 유채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런 해바라기가 있고 그리고 메밀, 청보리, 코스모스가 이렇게 피어있는 제주를 상상해 본다면 제주의 관광산업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경관보전 직불제를 시급히 좀 제도 설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제주산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제주산 유채와 해바라기나 이런 것들을 삼다수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우리 유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팔 수 있는 가공산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제주농업에 있어서 농협의 역할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농협이 아까 우리 조공이 연간 얼마 팔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조국만 돈 버는 건지 농민들이 돈 버는 건지 뭐 수수료만 띄어먹고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현장 농민들은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농협에서 그 지금 개별 중심의 단순한 그 각각의 농협들이 있잖아요. 이런 그 개별 중심의 단순한 도매시장 출하를 극복하고 개별 농업 위주의 따로따로 파는 이 방식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 품목 간 그 시장 개입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조합장 협의회 기능을 강화해서 개별 조합 판매 방식이 아니라 품목 간 연합 판매를 실현해야 된다. 각각의 개별 조합들이 손실이 두려워가지고 각계 이전투하는 해서 대상들한테 휘둘리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죠. 올레산 마늘을 봅시다. 올레산 마늘 키로당 2,500원에 농가들한테 수매를 해가지고 가격이 값이 폭락할까봐 대상들에게 그대로 그냥 넘겨준 거예요. 넘겨주는데 마늘값이 뛰어가 코로나 되면서 마늘값이 뛰면서 3,000원이 넘어가 버렸어요. 키로당.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그 개통 추락 이런 수수료나 받고 매치 사업이나 이렇게 머무르는 농협이 제주도 농산물의 적정 최소 한 30%는 수매를 해서 좀 처리를 해야 좀 숨통이 튀지 않을까. 그것이 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 농산물 유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류비 과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유통, 제주산 농산물의 유통의 다변화 그리고 자주적인 유통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유통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장 확대와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다른 토론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서울 가락시장 시장 도메인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최대 유통시장인 가락시장에 제주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시장 도메인 유통법인 이것이 공영형이든 중공영형이든 간에 생산자 단체와 어떤 농협 그리고 제주도 이러한 참여하는 이러한 그 유통법인을 입점시켜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겨울 먹거리의 60-70%를 차지하는 제주 농산물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주적으로 유통시켜 나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라남도는 서울시와 MOU를 맺어가지고 전라도의 농산물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이미 시장 도메인 입점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홍충효 과장님께서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주교육이 실패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 근데 이 실패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또 실패를 할 것이라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용역이라도 이렇게 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 인력 문제가 오늘 자주 나오는데요. 도에서 그다음에 도에서 사람들 오고 자원봉사에 또 지원받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 계절 노동자들 많이 어떻게 데려오고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좋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이디어 차원이긴 한데 우리 그냥 이런 읍면 단위의 농촌 지역에서 좀 사회적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농업법인 회사와 같은 형태의 어떤 인력 지원센터를 지역 청년들이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행재정적 좀 지원을 일부 한다면 농가 인력 수급 문제에서도 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농촌에 가보면 청년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는데 자기가 3,000평, 5,000평 농사를 지으면서 또 어디 가서 노가다도 뛰고 이거 뭐 이런 다른 농해 소득을 하기 위해서 일들을 합니다. 농사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그 어떤 그 센터를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면 1년 내내 그런 매진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해보고요. 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대책.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양배추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소득보전형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이 소득보전형 재해보험으로 현재의 보험 체계를 타 작물로도 빨리 이렇게 좀 전환해서 소득보전형 재해보험으로 좀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제주 농산물 남북 교류 협력에서도 사전 준비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경색되었다고 아무런 준비와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는 특성에 맞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평화 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농정의 문제입니다. 농정 당국이 주도해서 민관 협치기구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서 남북 관계가 풀리고 제주 농산물이 경협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이 된다면 저는 제주 농업은 날개를 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어디에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복마장 같은 제주 농업의 희생을 위해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재로서의 농업, 제주 농업이 차지하는 지역경제의 비중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농업 예산 9% 정도의 전체 예산에 제주도 전체 예산 9%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정도는 11% 정도는 농업 예산이 돼야 된다, 확대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농업 현장에서는 벌써 올해산 월동채소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김치 살리기 운동본부를 구성해가지고 국내 농산물 그리고 뭐 양념류 이런 소비 확대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결을 해보고자 발로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행정과 또 농협이 관심을 좀 더 가지고 함께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발언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뭐 농산물 가격 문제라든가 또 우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농업과 관련된 책임 농정에 관한 문제, 또 우리 농산물 처리에 관한 문제 데이터까지도 합쳐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아까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고 싶은 것은 농산물 가격과 관련해서 제도적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작물 전환에 관한 말씀도 해주셨고, 또 농민들이 각계 이렇게 판매하는 문제, 이거를 좀 가치를 올리려면은 그거보다는 품목별로 좀 협업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매칭 사업이라든가 개통 출하에 관한 수수료 챙기기보다는 좀 수매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도 이렇게 해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인력 문제, 소득 관련해 가지고 보험 문제까지도 행정이 좀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만 좀 보태서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주에 1차 산업 생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농산물의 온도 요구 수준에 맞게 대량으로 저장했다가 시기를 맞춰서, 그러니까 출하량과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창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지자체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부지가 확보된다면 함께 노력합시다는 말씀도 이제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통체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제주의 유통공사를 빨리 설립을 해야 된다. 일산업 관련해서 특히 농산물 관련해서 유통공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민들은 생산을 해서 밭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농민들이 부담을 줄여줘야지. 지금은 아까 가락동 말씀하시던데, 가락동에 가가지고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도매를 해서 소비자가 그 물건을 살 때까지 모든 건 농민이 다 부담을 합니다. 물류비 자꾸 얘기하는데 농민들이 전부 물류까지 다 부담을 해요. 그래서 제주의 현지 경매 시장을 좀 만들어서, 그게 유통공사인데 만들어가지고 농민들은 생산하는 것으로서 부담을 다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출하 시기와 출하량을 조정을 해가지고 소득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함께 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들은 우리 저 과장님께 전부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관계해가지고 과장님 말씀을 해주셔야 좋겠습니다. 동의하고 많이 하겠습니다. 농협 많이 하셨잖아요. 예, 친환경 농업정책과장 홍충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좀 전에 그 고창덕 전 농민의 사무처장님께서 무거운 과제들 많이 지적해 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은, 오늘 제시된 이견에 대해서는 좀 전에 그 인정원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했던 추진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잘 알다시피 제주농업은 농업인이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형규모의 영세성, 그 다음에 섬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성 때문에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농산물 가격은 불안정한 그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도 원래는 그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사태를 크게 맞이해서 모든 분야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 분야에서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그 다음에 친환경 학교 급식 등이 중단이 돼서 판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은 소비 확대와 소비 판로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정책의 여건 변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코로나19 대응에서 추진했던 사항,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정책의 여건 변화입니다. 사실 그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세계경제 전망에서도 나타나듯이 올해 경제 전망률은 4.9% 감소하는 반면에 내년도는 다소 회복할 걸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서 경제는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 외식 소비 활동이 위축되고, 반면에 비대면 활동이 전개되면서 온라인 등 농축산물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농산물은 생산비와 유통비가 높은 구조이면서도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만은, 지금 도매시장에서도 집단 감염이 되고 있어서 운송이나 판매 방법 전환 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학교 급식이 중단이 돼서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소비 시장이 한계점에 이르고 있어서 생산 농가에서도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주도는 밭작물 중심이어서 계절성이 강한 노동 집약형 형태여서 인력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근로자는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도외 인력마저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영농 작업이 많이 어렵다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코로나19로 해서 우리가 준비돼야 될 상황들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 전망에 따라서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온라인 판매가 확대돼서 농축산물 비대면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 농림부 업무보고에서도 농산물 유통 혁신 사례로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제주의 산지 전자경매 제도가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대안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 1년난 해소를 위해서도 전국 유무상 인력 확보는 물론이고 자체적으로는 영농자합법 구성 등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 안전 먹거리 공급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확대 및 다음에 기능성 건강식품의 개발도 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코로나19 대응을 해서 추진했던 상황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범도면 위기 극복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협의체는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감귤과 원예 분야, 축산 등 분야별로 한 40명, 4개 반에 40명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협의체에서 주요 제시됐던 내용들은 단기 과제로는 농촌진흥기금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다음에 6차 산업의 경영이 악화로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 그 다음에 도내 내수시장의 활성화 대책 마련이 있었고, 온라인 채널을 통한 출하처 확대 요구가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는 도내 농산물이 식당이나 학교 급식 등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제주형 먹거리 생산 체계 구축,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착실히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농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이번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융자 규모를 확대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연 3,6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금리 또한 0.9%에서 수요자 금리입니다만은 0.9%에서 0.7%로 0.2%가 금리 인하시켰고, 이번에 올해하고 내년도에 상환 만기되는 융자금에 대해서도 2년을 연장해서 특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경마 제도가 중단됨에 따라서 경주마 생산 농가들이 소득 없이 사육하려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농가에 한 220억 정도의 특별 융자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귤과 월동채소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소비 촉진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귤류 같은 경우는 행복만감 페스티벌, 그 다음에 전국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의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월동채소류인 경우에는 마늘과 월동무에 대해서 가격 안정 관리제를 통해서 가격 지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물 역시 소비가 위축이 돼서 소비 확대를 위한 소비 촉진 행사와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서 농어가 경영 안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19로 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친환경 생산 농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 없이 중단되다 보니까 유통 판매처가 확실히 불명확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번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개발해서 공동 구매라든지 그 다음에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판매해 나가고 있고, 임산부와
그다음에 격주 등교 학생들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꾸러미를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 안테나숍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축산물 한마당 축제, 국제박람회 개최,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 택배비를 지원해서 6차 산업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지난 18년도에 저희들이 그 제주 농업 인력 지원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인력 지원센터 중심으로 해서 국민 수학단 모집이라든지 순환운동 전개, 그다음에 군부대의 무상 인력 확보 등 종합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전담부서를 써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농림부 공모 사업입니다만 고산농협하고 김영농협에서 농촌 인력 중개센터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좀 농촌 인력의 지원에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겠나는 기대를 해봅니다. 앞으로도 그 제주농업 인력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지역별 조직화라든지 인력 통합관리, 그다음에 전국 유휴 인력 확보 등을 위해서 합리적인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주 먹거리 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서 경기 침체 등 그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안정적인 농가 소득망을 구축해 나가고, 농축산물 비대면 거래 확대를 위해서 쿠팡이라든지 직배송, 그 옴니 채널들 등 그 유통 채널의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농산물 생산, 유통 및 조직화는 물론 학교 및 공공급식 등 다양한 소비처를 발굴해 나가면서도 그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는 식품 개발을 병행해서 1차 산업의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장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부모님이 농사 지으면서 저희들 다 키웠고, 지금도 역시 농업 현장에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토론회도 이렇게 가보고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 기대와 달리 오늘만큼 우리 농업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던 때가 있었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현장의 문제점들을 전부 지적해 주셨고, 또 해결 방안까지도 지적해 주신 정말로 좋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마디 네. 되겠습니까? 네, 하시죠. 제가 도의원 할 때 느꼈던 거, 그리고 언론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쭉 종합해서 오늘 주제 만든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밖에 관광학회, 제가 원래 관광학 전공에서 관광학회 활동을 하는데, 나가보면 제주의 관광은 농업을 빼면은 없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외부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부에서는 오히려 그걸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농업, 축산업, 예를 들어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에 공항에서 그 관광객들 대상으로 했더니 제주에 하면 떠오르는 게 흑돼지라고 합니다. 흑돼지. 네, 흑돼지를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설문지 한 150샘플을 해봤더니 그리고 오히려 깜짝 놀란 게 당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사실 마늘은 많이 먹는데 그렇지 않고 당근 주스 때문에 당근 이런 순으로 쭉 많이 나와요. 야, 제주를 사실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지나면 경치를 보는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다 뭘 봤다는 것보다 뭘 먹었다, 어떤 걸 이렇게 해서 관광의 중심도 그렇게 해서 사실은 농업의 비중이 제가 볼 때는 30-40% 이상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정말 좋은 얘기, 아까 우리 강성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통공사에 대한 그 아주 제가 항상 이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당연히 좀 크게 봐야 되지 않는가. 유통공사에 대한 책임이 도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농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거를 예를 들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농수산물 판매에 이제 사실은 공항 면세점이 생기면서 선물용이 많이 사라졌죠. 그 전에 저도 골프 소임때 많이 오면 가기 전에 귤철은 귤 사고 갈치철은 갈치 사고 왔는데 이제 그 전에 그래야 2박 3일 동안 여기서 골프 치고 집에 들어가면 와이프한테 매 안 맞는다 그런 농담하면서 사갖고 왔는데 이제는 와이프가 핸드폰으로 보내줍니다. 어느 화장품 사오라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달라고 해서 가버리는 그런 현실들이 있어서 사실 JDC가 최근에도 1,000억을 들여서 업사이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사실 그게 뭐 지역 문제, 뭐 코로나로 일본하고 사실은 1,000억을 투자를 해서 아까 우리 강승님께서 말씀하신 뭐 공사죠. 뭐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닌 JDC가 1,000억을 투자하고 이게 도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용 재원은 줄어드는데 도만 계속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럼 다른 도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농협은 너네 농협이 우리 때문에 농민 때문에 돈 벌어 너네가 다 사실 농협이란 자체도 잘 존재돼야 되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사실은 JDC는 사실은 이제 면세점 수익으로 이렇게 손해나는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JDC도 한 1,000억 내놓고 도도 예산을 좀 확보하고 농협은 사실 그 농업 유통이나 이런 전문가적 입장이기 때문에 돈도 투자도 하고 운영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이사회든 참여든 농민 단체에 있는 분들이 직접 와서 하고 JDC가 그걸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한 50% 정도 지분 투자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적절한 부분 같은 경우도 계속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서 보존도 하고 농업도 농협중앙회나 그 다음에 지역 농협들도 사실 지역 농협도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예를 들어 다른 분들 놀립니다. 한경면에 갔는데 한경면 인구가 지금 한 10,000명 됩니까? 근데 농협이 2개나 있지 않습니까? 고산농협, 한경농협 거의 충격적인 정도의 규모인데 그런 것들도 사실 농업 조직에서 그런 것들도 좀 통폐합 속에 지역 농협도 몇 개로 좀 줄여나가고 그리고 아까 같은 농업 사실 유통공사도 한 2천억 정도 투입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그러면요. 컨벤션 센터가 20년 전에 계획돼서 2003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그때 한 1,300억 이상 들었습니다. 도민주하고 지금도 도민주가 남아있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 계산해 보십시오. 2천억이 넘는 돈이겠죠. 그 10년 동안 사실 회의도 없이 놀렸어요. 근데도 관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농업과 관련된 유통공사 또 그 정도 아까 강성님께서 말씀하신 냉장시설, 유통시설 그리고 그 안에 사실 간단한 농산물 식자재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시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려면 한 2천억, 3천억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도민사회, 뭐 진짜 도정의 책임, 농협의 책임, 농민의 책임 이런 게 아니고 의회의 책임 이런 게 아니고 사실 도민사회 전체가 농업에 대한, 농민에 대한 그리고 제주의 미래의 먹거리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투자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에 사실 공동으로 이렇게 공감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정말로. 달리 뭐 좀 하신 말씀들을 잠깐 좀 토론하시고. 우리 저 고성마님 아까 우리 구광덕 전 사무국장님 말씀 동의하는 부분 대다수는 동의하고요. 어쨌든 개별 농협 단위의 단순한 유통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시장도 바뀌고 있고 소비지 시장이라든가 전체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조직화하고 규모화를 함으로써 어쨌든 산지의 교섭력을 갖추고 마케팅을 하는 쪽으로 아마 주문을 하신 것 같은데 100% 제가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그 역할을 사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립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농협도 사실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통과 관련해서 이 변화라는 게 단기간에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조공 같은 경우는 또 지역본부하고 입장이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본부는 본질적으로 유통을 위해서 사실 탄생한 법인이고 저희가 수익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소
어쨌든 이게 조금보험도 경영처다 보니까 종사 직원의 인건비 어느 정도 마케팅 비용 정도는 수수료로 취하고 있는데 그게 한 평균적으로 0.8%, 1%도 채 안 되는 부분이고 대신 이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오히려 정책적인 지원들을 상당히 좀뭐 몇십억 단 이상 저희가 수수료 받는 거 몇 배 이렇게 이상 우리 참여하는 농협에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아까 그 많은 관계는 말씀했습니다만 원래 같은 경우는 사실은 2,300원에 수매를 해서 사실은 이후에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하는 상황이 피말에도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도 결과론적인 얘기고 또 모든 농협이 뭐 2,300원, 2,500원 판매한 건 아니고 최근까지도 이렇게 보관했다가 판매한 농협도 있고 또 피말 우리 깐마늘 농협이 4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김영, 함덕, 고산, 대정 여기는 기본적으로 연중 까야 되기 때문에 한 5,000톤 정도는 보관해서 깐마늘로 이렇게 유통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게 뭐 우리가 농협 정확하게 뭐 미래가 예측이 되고 그러면 사실 보관했다가 부인된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보관했다가 손실 본 상황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분 안 계신가요? 이 저장이 우선은 아니고 제주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면 제주의 저장 시설은 그냥 저장 시설이 아니고 창고입니다. 각자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게 일산산업분야 농수축 이 산물의 저장은 요구 온도에 맞게 저장이 돼야 돼요. 예를 든다면은 고등어 같은 경우에 영하 한 13도. 그러면은 몇 개월 동안 그 신선도가 아니라 냉동시키기 이전의 맛을 그대로 유지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씩 다르지만은 한 영상 한 4도에서 6도 사이에 이제 저장을 해야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뭐 심지어는 6개월까지도 보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출하량과 출하 시기를 어떻게 보면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제주도에는 그 기초 아주 초보적인 부분도 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다른 분 말씀 안 하시기에 잠깐 드린 것이고 저는 오늘 주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 농촌, 농민의 어려운 점은 생산 이런 기술이라든가 생산에 있지 않고 오히려 생산 이후의 문제, 그러니까 유통의 문제죠. 소득의 문제.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되는가, 또 행정에서는 어떤 것을 좀 준비해 주셔야 되는가, 또 농민 입장에서는 농민 스스로 자구책은 뭔가,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 오셨습니다만은 행정이 리드를 하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농협이 있지만은 농협은 행정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조합원이 중심이기 때문에 또 조합원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또 그 부분은 그 부분이 있고 전체 농민을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우리 행정이 리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제주도는 우리 공식 집계상으로는 농업 인구가 10%를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으로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밭에 가서 농사 짓는 분까지 하면은 한 17%를 조금 넘어섭니다. 이게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제주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농업이 잘못되면 제주 전체가 파산이 나거든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제가 연동에 살고 있는데 연동에 저녁에 이렇게 밖에 나오면은 귤값을 많이 준다, 마늘값을 많이 준다, 캐베츠 값을 많이 준다라고 할 때는 거리가 틀려집니다. 거리가 틀려져. 저녁에 작은 식당 또는 뭐 많이 가는 뭐 단란점 이런데 손님의 규모가 틀려져요. 그게 곧 뭐냐? 제주는 농업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곳이다. 이 농업이야말로 그래서 제주에서는 농업이 말 그대로 생명산업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제주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을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좌장으로서 드리고 오늘 해주신 말씀들이 물론 이제 우리 제주경제에서 잘 정리를 하시겠지만 이 잘 정리된 것들이 제주경제신문을 통해서 관계되는 각 요로에 다 전달이 되고 또 정책 입안 또 정책 담당자들 또 정책 결정권자들도 이걸 어떻게 보면 좀 전범으로 삼아서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농업 정책을 펴시는데 꼭 좀 이것을 수용해서 해주셨으면 제주 농민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일이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최고로 좋은 일을 하시는 거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또 거듭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우리 강창수 제주 경제신문 대표님께도 그리고 임직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답변 말씀